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과 그 모델을 활용한 실제 펀드 운용 방향을 통해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현상들을 그리고 자본시장의 움직임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글로벌 거시경제 분석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계량적으로 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어, 단계를 경제와 그리고 실제 자산들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 그리고 마지막 돈을 쥐고 있는 투자자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계량적인 모델, 즉 경제를 분석한 계량적인 모델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런 계량적인 경제 수준, 즉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레벨을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왼쪽에 보이는 자본시장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 유동성과 모멘텀으로 표시되는 이런 변수들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우측에 있는 경제 펀더멘탈, 즉 경기 사이클을 움직이는 투자와 소비 변수 두 가지 중에서는 투자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모든 경기 변수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변수는 자본시장에서는 유동성 변수, 경제 변수에서는 투자 변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IMF의 GDP 예상치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5%, 그리고 내년에는 플러스 5%, 즉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원점으로의 회복 사이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쪼개 본다고 한다면 올해 마이너스 8%를 기록하는 선진국과 그리고 내년에 플러스 5%를 기록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3%의 경기 하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흥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내년에 6%의 플러스이므로 플러스 3%의 경제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기준으로 현재의 코로나19의 사이클상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는 두 번째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단계의 급격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이미 반영을 했고, 두 번째는 완만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이런 미지의 영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꽤 변동성이 높은 그런 시기라고 경제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불황의 아주 짧은 불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짧은 불황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의미를 한번 여기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황의 크기가 1일 경우에는 2, 즉 회복을 2배씩 하고 있습니다. 이 2배씩 회복을 한다는 의미는 한 번씩 불황이 오고 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GDP 손실을 발생하게 되면 플러스 4의 GDP 이익을 가져다 주고 마이너스 3의 불황을 가져오게 되면 플러스 6의 GDP 반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손실의 2배 정도의 성장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에 국가 그리고 기업들의 경제적인 희와 비가 엇갈리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사이클에서 대부분 큰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사라지거나 새로운 아이콘 기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장에서 주인이 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움직임 중에서 저희는 지역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대륙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NBC에서 실제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실업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50% 수준이 일을 하고 그리고 50% 정도의 미국의 인구가 놀고 있습니다. 즉 실업 상태입니다. 즉 어느 때보다 높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제적인 지표가 실업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업률 데이터 이외에도 저희는 현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역지표, 즉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던 이런 트럼프 정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것은 수출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것은 수입입니다. 즉 미국의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의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트럼프는 자승자박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순수출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옵션을 선택한 셈이 되었습니다. 앞에 실업률과 이번에 보호무역주의가 이번 트럼프의 대선을 크게 방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G2 중에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진국가 글로벌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국가들은 QE, 즉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거나 자본시장이 과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하셨지만 미국은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중국은 보시게 되면 경기 부양 지수가 1, 2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리만 때가 거의 5 정도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 5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양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즉 글로벌 선진국들이 지금 리만 때 대비해서 한 5배 가까이 실행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중국은 아직 리만 수준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즉 현재보다 경기 부양을 2배에서 3배 정도는 해줘야 리만 사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양적 완화의 룸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대차절표를 한번 이번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일본화, 즉 저희가 재패니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일본화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정부들이 양적 완화의 통화 정책을 쓰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투자를 위해서 포퓰리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재정 정책을 많이 붓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된 부채의 50% 가까이를 누가 사주고 있는지 봤더니 중앙은행입니다. 즉 왼쪽 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를 옮기고 있는 그런 형태의 정부 부채의 증가가 글로벌한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에 BOJ, 즉 일본의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페드, ECB, BOE까지 모두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즉 글로벌 정부들의
대차대조표는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5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떤 통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셨는데 지금은 경제지표 중에서 실물지표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오일에 관련돼서 보시겠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유가를 보는 그런 경이로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이 오일의 수요의 감소는 약 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이 되면은 약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요 손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내년 정도가 되면 기존의 수요에 수렴하는 정도의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의 감소도 같이 나타났는데요. 약 10% 정도 감소가 오펙이라든지 믹 셰일 오일 업체들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앞에 보셨던 실물 수요에 해당되는, 즉 실제 자산의 수요에 해당되는 자산 중에서 위험자산, 유가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안전자산인 골드에 관련돼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ETF라고 표시되어 있는, 즉 금 ETF들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물금의 투자 수요 수준입니다. 이때가 리만 사태이고요. 현재가 거의 리만 사태 수준에 가까운 금 ETF의 투기적, 즉 안전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리만 사태가 두려웠는데 이런 코로나19 사이클에도 이런 두려운 수준까지 금을 글로벌 투자들이 투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즉 안전자산도 지금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